자, 이명박 씨가 조사를 마치고 장장 6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6시 반이 넘어서 서울중앙지검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귀가했죠. 봄비 맞으며.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조서를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다 노라고 했다는데. 예. 시간을 추정해보면 아침 9시 40분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 시간과 커피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좀을 빼면 한 6시간 정도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조사받고 6시간을 검토한 거예요. 정말 개새끼. 휴식이랑 모두 다 빠져보면 어쨌든 지금 6시간에서 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순수하게. 그래 순수하게. 예, 그래서 검토를 예. 6시간을 했다는 거 아니 가깝게. 예. 그러니까 조사받은 만큼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명박은 정말 깨알같이 꼼꼼한 놈이야. 그 조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한 3시간 넘게 본 것 같아요. 따로 이제 책상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밑줄 치고 제가 증거로 제출했던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왜냐하면 저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했구나. 이게 꼼꼼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게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했어도 그 문서가 다거든요. 나머지 법원에 가는 건. 그러니까 그 문서가 전부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은 변호인하고 돌아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보고 네, 돌리고 네, 뒷장 네, 넘기고 네, 계속 네, 봤겠죠. 네. 근데 사실은 직시법 위반 같은 경우는요. 볼 게 없어요. 저도 한 10몇 번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요. 경찰들이 알죠? 네, 맞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하도 많이 가면 맥만 짚음에 행간만 하고 네. 오케이. 맞아요. 재밌어요. 폼이 있구나. 네, 네. 폼이 그대로 해요. 어쨌건 사실상 99%는 아니다. 내가 안 했다. 이거고 하나만 딱 인정했다 그러죠? 10만 달러를 받아서 여사님한테 드린 거 그것만 인정했어요. 아, 새끼 매너. 그 김희중 씨가 2부 속실 여직원한테 네. 줬다는 그 10만 달러 하나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밝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치졸한 게 나오는 게 나는 안 받았는데 김윤옥은 받았어. 아니 근데 매사에 그런 거야. 이명박이 매사에 그랬다니까. 아유, 자기는 정말. 안 받았는데 아니, 측권 관리를 잘못해서 그 마찬가지 그렇게 예전 됐다. 음모론이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는 무지하게 안 좋다. 이 기회에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자. 황혼 이혼. 사실상 별거 상태. 그런데 이게 이명박이 참 치졸한 게 물론 여기에는 큰 그림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닷새에 관계된 거는 제발 내 재산은 건드리지 마. 다시는 들어가서 내가 형은 살게. 왜냐하면 부인이 그 대통령이었던 자의 부인이 돈을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부인이 공범관계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김윤옥이 쳐드셨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다스마는 지킬래. 대신 1억에 대한 거 길면 뭐 몇 년 살 거야? 10년 살겠지? 20년 살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정말 그 치졸함이 나오는 건데 이명박이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우주관에서 돈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잘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빼앗아야 되는데 예. 100억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의 이명박의 전술이랄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밑에 있던 실무진들이 나한테 보고를 안 했을 거야. 나는 사실상 받은 적 없어. 이 전략인 거잖아, 지금. 지금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명박한테, 결국에는 이명박한테 갔다는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제도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자기 측근들이 배신한 거라는 관점에서 나는 받지 않고 내 밑에 있는 애들이 다 해먹었다.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하나 받은 건 우리 마누라가 해먹은 거야.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놈이에요, 이놈이. 한 30년을 나눠서 살려고. 형, 우애 형, 부인, 사이. 그죠? 사이까지 들어갔죠. 아들. 사이도 들어갔습니다. 사이.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제가 볼 땐 그 집 개하고요. 며느리만 빠졌거든요. 거기 개도 있어요? 아니 개를 압수수색했는지 이건 반드시 개 집에다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 걔가 받았을 수도 지금 있어요. 그 가족들끼리 가족들 구성원 중에 개하고 며느리만 빠져 있고 다 받았어요. 그럼 누군가 개로 위장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개인 척하면서. 정말 이거는요. 아까 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정치보복 정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한 신문사에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사가 올라왔길래 진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현대사에 2000년대 들어와서 전 세계의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부패한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고 지 마누라고 먹든가 처자식만 처먹는 사례는 있어요. 그리고 망명 가거나 이런 놈은 있는데 가족 구성은 모두 걔하고 며느리만 빼고 다 구성되어 있어 지금. 왜 걔를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걔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걔를 조사해보면서 나올 수도 있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난 이런 생각까지 해본 사람이야. 예. 그래서 구성원만 가족들만 20명이 넘어요 지금. 이게 이명박이 바보가 이게 아니잖아요. 없어. 이런 사례가 없다. 네, 이명박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된다거나 유죄가 안 난다거나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재판을 봐도 박근혜 최순실 중에 누가 자기 혐의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단 하나도 인정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은 진행되고 선고는 나오잖아요. 이명박도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만한 구조를 만들어야 판을 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상주라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상주가 자기한테 올 만한 그 범죄들을 다 이명박한테 밀어놓고 있잖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이명박하고 미리 이야기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왜냐하면 보셨어요. 이명박 가족들 중에 이상주를 빼면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적 지식이 있고 이상주가 사위죠. 예, 예, 국제적인 사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명박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시영도 안 돼요. 그렇지. 김윤옥도 안 돼. 그러니까 이상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주는 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 거예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은 지금 자기가 뭐 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야. 이제 이명박도 아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상주를 자기 대리인으로 밖에 풀어주려고 판을 꾸민 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줄기로는 21건이죠. 그다음에 소소한 걸로 들어가면 28건 정도 되더라고 범죄 행위가. 자, 그러면 이 범죄 형량이 벌써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야수님 말에 동의한 게 어느 정도 지금 형량 나누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범죄 혐의에 대한 공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요. 나오는 보도들을 언론사들이 취합해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카테고리 분류하기 나름으로는 몇 가지 죄가 되고 몇 가지 죄가 되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검찰에서는 몇 가지 죄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렇죠. 예,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고도의 지금 잔머리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문어발처럼 다 미뤘잖아요, 지금 혐의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예, 그들이 예, 나를 예. 이용해서 돈 예. 받았다. 이렇게 미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가족이거든. 형, 동생, 그 형, 사위, 다 이러잖아, 조카. 예. 이런데 불러놓고 회의 안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눠서 가서 살 때 돈만은 뺏기면 안 된다. 이 강한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1년 전 요맘때 상황하고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범죄는 박근혜가 이명박을 보고 배웠는데 검찰에 대처하는 방법은 박근혜를 보고 이명박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죄 받는 거는 따로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명박이 지금 각종 피의자와 증인 그 관련자들의 모든 증언이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명박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그것을 본인들의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김백준, 김희중, 이동형 조카죠. 김성우, 권승호, 이병모, 이영배, 박재환, 김주성, 강경호, 이팔성, 최동규 그리고 형님 이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거든요. 이상은이 검찰에 출두해서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일부는 이명박한테 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디스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그죠. 형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형 거지 내 거 아니다. 난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실드를 치면서 도곡동 땅 판매 대금 67억 중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 사용한 그 사실관계가 있단 말이야. 네. 그렇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빌렸다 빌린 그랬죠. 거야. 다만 이자를 안 줬을 뿐이야. 그런데 이상은이 거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 가서 그 정도의 큰 돈 크잖아요. 1, 200만 원도 아니고 예. 그 정도의 큰 돈을 내가 빌려줬으면 내 기억이 없을 리가 없다. 빌려준 거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야.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는 놈들이야. 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치졸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한때는 자기를 따랐고 자기가 먹여 살렸던 자기 쫄병들이잖아요. 자기 부하들. 그런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렇게 모든 자기 부하들을 나쁜 놈들을 만들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냐 말이죠. 나는 깜짝 놀란 보도를 하나 봤어요. 이것도 찬반으로 몰고 가.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 하는 쪽의 변호사 한 명하고 그 변호사는 생명을 까고 인터뷰를 하고 청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관계자는 이런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발부를 할 거다 안 할 거다가 아니라 검찰에서 청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논리가 그래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거기서는 꼭 그 논리가 등장해요. 전직 대통령 2명 다 구속되는 그 부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내요. 근데 우리 국민 정서에는 전혀 안 맞잖아요. 사실 박근혜와 형평성도 안 맞잖아. 뭐 형평성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죄 양도 다르죠. 지금 이게 검찰에 구속돼서 지금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 주범을 이명박이라고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이 명시적으로 나는 아니야라고 부정했으니까 그럼 검찰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범은 신원미상의 모 주범이 있고 그 신원미상의 주범의 종범들인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혐의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검찰이 스스로 진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지. 그 무슨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이제 말을 잘 꺼내는 우리 권 PD가 세 개의 지금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레임을 좀 얘기를 해야 돼. 이 프레임을. 대통령 2명을 동시에 감방에 보낼 수 없다. 이 주장을 저는 누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이 10명 중에 8명이 지금 구속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는 누가 꺼낸 거죠? 저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박근혜가 대통령인가요? 탄핵됐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기록 말살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네. 이런 것만큼 박근혜 정부는 아예 기록을 말살할 만큼 형벌이 위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국민의 손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제가 그냥 뭐 좀 편집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명박보다 더 범죄 사실 중환자가 인류의 현대사에 있었나? 2000년대 들어와서 있었나 한번 대보세요. 독재자들 한번 대보세요. 없다니까요. 왠지 이탈리아에서 댓글을 달 것 같아요. 지금 이 범죄 중에요. 빠진 게 지금 여러 개가 있어. 댓글 수사 오늘 고발됐죠. 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멀었어요. 아직 시작했어요. 방산비리, 4대강, 그다음에 부정선거 관권 개입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정도의 범죄는요 역사상에 그래서 희대의 범죄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대통령이 이미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또 넣냐 이 프레임은 이명박 전봇대로 이빨 쑤시는 소리야 그게. 야, 진짜 이게 신비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뿌듯해지네요. 뭐라고? 세계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면 아니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동네 옆 동네 살인자가 나왔는데 또 그 동네 또 나왔어. 옆 동네 살인자 넣는데 또 넣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가자고요. 뭐냐면은 저쪽에 실드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어떻게 몰고 가냐면 처음에 이명박에 관한 수사는 댓글 수사 등으로부터 시작했다. 근데 댓글 수사를 기소하지 않고 지금 개인 비리 뇌물로 지금 쳐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거다. 애초에 이명박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것저것 끌어들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이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저쪽 인사들 인터뷰를 보면. 아, 이제요. 좀 지저분하게 네. 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댓글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방 이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인 비리들이 사실 드러난 거거든요. 엄연하게 드러난 사건을 놓고 수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엄중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 엄중함 때문에 댓글 수사가 미뤄진 거라고. 그렇죠. 뒷전에 좀 밀린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들어가 계시면 이제 합산해가지고 지금이 이게 이제 100 정도의 범죄 사실이면 나중에 재판장에 설 때는 아마 한 1000 정도의 죄목이 같이 얹어져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주 기자도 어제하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회의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주 기자가. 네. 주 기자나 많은 관련자들이 이명박의 죄를 개인 돈 들어서 다 추적했단 말이에요. 지난 9년 동안 기억 안 하세요? 다 나시죠? 그러니까 주진우도 추적하고 뭐 도망 다니면서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 자료가 몽땅 다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범죄들이. 그러니까 그게 확인된 거지 이것이 뭐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그럼 범죄를 저질리 말아야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 사실은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고요. 그런 기대 속에 만약에 진짜로 이명박이 구속이 안 되는 사태가 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는 거고요. 아, 그러면 검찰은 아마 해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음. 이명박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냐면은 공범들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랬잖아. 검찰이 그간 준비 많이 했네. 네. 그러면서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해봐요. 검찰이 엄마 검찰이 그간 준비 많이 했네.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언론의 공표가 안 된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있다는 거다.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과 수사받는 것 때문에 공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명박 피의자한테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 밝힐 수는 없는 거고 다 공표 안 했을 거다. 실제로 스모킹 거는 또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당황하더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또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이명박 씨는 우리 방송을 듣나요? 설렁탕 먹었다니까 저녁은 곰탕으로 드셨다고.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오.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아요. 아 그래도 그 맑은 곰탕 있잖아요. 얼마짜리 나주 곰탕. 먹었을까요? 그 제가 볼 땐 검찰청 앞에 전문 곰탕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켜 먹었을 거예요. 그 입구 좌측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되게 맛있어요. 그 제가 하는 건 설렁탕은 뽀얀 국물이고 곰탕은 맑은 국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이가 좀 그렇구나. 있긴 하죠. 뼈, 사골, 뭐 소 대가리, 뭐 이런 데 넣는 그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른 측면은 있지만 사실 원리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맛있는 거 시켜 드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맛있는 거 먹었고 또 건강하다잖아요. 예. 운동도 많이 해서 건강해서 빵칸에 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아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진짜 우리 고향이 나주 아니에요. 나주곰탕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은요 거의 환상이에요. 이렇게 시켜 먹는 이유는 더 간단한 게 있어요. 일단 배달해 와도 음식이 빨리 안 식고, 두 번째 설렁탕과 곰탕은 밑반찬이 많이 필요 없어요. 깍두기 배추김치만 있으면 돼. 배달 용도로는 최고인 거지. 그렇게 시켜 먹는 거죠. 아 우리 각하가 나주곰탕 먹었다는 거예요? 보도상으로는 곰탕이요. 점심에는 설렁탕, 저녁에는 곰탕 이렇게 먹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먹어봐서 알아요. 검찰청 앞에 대로에 좌측에 큰 나주곰탕집이 있거든. 맞아요. 거기 예, 예. 거기. 거기서 시켰었는데 기분이 또 나쁘려고. 왜? 전라도 사람들 거의 채용 안 했잖아, 쌍놈 새끼가. 그래놓고 처먹는 건 전라도 음식 처먹고. 맞나 이게 주장이 씨. 아 그래도 그 MB 건강해야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주 건강해야 건강하다. 돼. 테니스를 많이 쳐서요. 황제처럼 건강하다는 거야. 근육도 있고. 국밥 먹으면서 대통령 선거 운동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었다 하는 것처럼 정말 공교롭게도 설렁탕, 곰탕은 다 국밥 종류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진우 이야기 아까 그 신비님이 했는데, 주진우 기자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100억 원대 조세 포탈이 곧 드러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보도에는 막 국정원 특활비네 개인 뇌물이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만약에 딱 조세 포탈 1,000억 원대 내밀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잠깐 다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 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 누굴 죽여요? 주 기자가 발음이 좀 그래요. 주 기자. 그래서 주 기자가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사람이 정말 멋진 놈이야. 바닥에서 기어줘서 이런 MB 수사가 된 것 같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화 오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더라고. 추적 중에 있다. 회의에 나가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곧 좀 기대하시라 그러더라고. 근데 또 있어. 예,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야. 당연하죠. 주진우가 지금 주 기자가 얘기한 게 최소 30조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자가 권력을 나쁘게 쓰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샘플. 그러니까 이명박은요, 죽이지 말고요. 박물관에 산채로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소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그 좋은 얘기 했는데요.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류사에 또 인류 얘기해요. 제가 2000년도 이후에 형 다시 할게요. 그 후에 형 사이 아들 조카 그죠? 와이프 걔하고 며느리만 아직 빠졌어. 이 둘만 빼고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지도자가 없어요. 얘기해봐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진짜 이게 표제로 해가 뭐라 그래 박제를 해가지고 이명박을 박제를 해서 박제는 좀 범죄 행위를 3D로 이렇게 입체로 다 해놓는 거야. 박제는 좀 잔인하고, 네. 그러니까 이명박을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라도 한 200~300년 살려놓는 거예요. 건강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행복해지는지를 이명박한테 철저하게 보여줘야죠.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나온 다음 지도자는 반드시 탄핵된다는 것도 또 예, 또 우리가 또 교본으로 맞아요. 삼아야죠. 그러니까 역사는 교훈이 중요해요. 그렇죠. 박근혜 이후에 박근혜 같은 정치를 누가 하겠어요. 바로 파면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숙제가 안 풀렸어요. 제가 이제 그 시민의 눈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자기의 이 많은 이 주 기자가 말하는 이 벌써 터진 이런 네. 사건들이 수없이 지저분한 사건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다음 대통령을 나를 지켜주거나 또는 멍청한 놈을 안 쳐야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댓글 공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관권 개입을 통해서 박근혜를 당선시켰던 것 그게 밝혀져야 된다는. 근데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가지고. 박근혜 구속과 이명박 구속의 반드시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느낌적 느낌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샘플로는 국민들한테 또는 역사에 대부분 판례처럼 남기는 거잖아요.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게 말하는 행상 책임이야. 맞아. 그러니까 국민한테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국정농단을 해왔던 게 문제고, 이명박은 왜 역사상 그 샘플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사람이냐면, 권력을 잡은 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결국은 감옥 간다는 샘플을 보여준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아까 샘플이 없다 그랬잖아. 선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명박 말고 부패해서 감옥에 간 사실상 명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없어요. 부패 그런 걸로. 예. 그렇지. 박근혜는 국정농단이 중요의 핵심이긴 하지만 사실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역 같아서 탄핵된 거예요. 물론 죄목은 형사적으로 죄목은 뭐 뇌물이네 뭐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이명박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부패를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이명박이 박근혜 때 단죄가 안 됨으로써 그 부패가 다시 반복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이명박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법정상의 논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측근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상태로 지금 들어갔고 법정에서 네. 자기들끼리 형 동생 조카 사이들하고 싸워야 돼. 자 그러면 구속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명박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되는 날짜를 한번 맞춰봅시다. 저는 일단 이번 주에 칠 거다. 그래서 주말에나 구속될 거다. 방송은 오늘이 지금 3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한 17일경에 16일 날 치고 19일 날 들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범죄와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들이 그전에는 몰랐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일부만 알았겠죠. 근데 이제 다 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의 의도도 다 파악됐겠죠. 그다음에 추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제가 분명히 또 강조하지만 형 동생 조카 사이 다 가족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고 입맞춤의 예, 여지가 예. 있어요. 그래서 즉시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본인이 제가 이 정도면요. 빨리 사건을 마무리한 게 좋거든요. 그러면 형량을 놓고 검사하고 맞짱 뜰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면. 대통령 정도 출신 되면 야, 한 20년 내에 살 테니까 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다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추접스럽게 지인들이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련자들이. 이명박이- 그래서 전 즉시 구속영장 칠 거다. 이명박이 명분은 충분하다. 나와가지고 측근들한테 그랬다잖아요. 음. 잘 대처했다. 잘 받고 왔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 새벽에 집 앞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네. 맹현규하고 유인촌이에요. 그럼 명종님은 생각 어떠세요? 박근혜가 6일 만에 쳤다는 설례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보다 더 빨리 치겠습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걸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9일 월요일 날 아마도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갈 19일 날. 거예요. 예. 월요일 날. 예, 청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박근혜보다 오히려 더 그 사실관계가 너무 방대해요. 박근혜는 국정농단이라는 거가 있었고 그 안에서 붙어 있었던 포괄적 뇌물죄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 단순 뇌물죄라고 얘기하는데 직접 뇌물죄예요. 그렇지. 예, 이 표현을 이제 직접 뇌물죄로 해야 되는데 이 직접 뇌물죄 부분이 굉장히 얽히설키 많이 얽혀 있어요. 그냥 하나로 퉁 쳐서 포괄적 뇌물죄에서 이렇게 몰아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요거를 좀 정리하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명박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는 날 자기 신문 조서를 6시간을 검토한 이유가 검찰의 논리를 본인들 변호사들이 그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한 거라고 보거든요. 꼼꼼하게.
그래서 19일 날 저는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영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심사하는 저는 지금 한 22일 날 22일 아니,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쯤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새벽 5시쯤에 영장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시간까지. 네. 이게 금요일 날 새벽 5시. 이게 맞아 떨어지면요, 명종님은 거의 이 시사평론계의 신급으로 등장한다. 바로 JTBC로. 작두 타는 거죠, 그냥. 저는 일요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 자, 그럼 야수님은 아, 뭐 저는 이유는 그 말 안 해도 돼. 월수. 월수. 예. 월수 다음 주? 어. 예. 아. 월요일 날 치고 영장은 토요일 날 그러면 나와요. 명종님하고 똑같잖아. 월목이잖아요. 아, 월목. 하루 차이네. 예. 이게 똑같이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숟가락을 이상하게 아니, 얹는 거야. 월수가 방송하는 날이어서 그날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 거지. 있잖아. 우리한테 욕 처먹은 거 놔두고 권PD는 지는 말 안 하거든. 아니요. 당신은. 아니, 마차님 먼저 제가 물어야죠. 그래요? 마차님은? 오늘 마차님. 저는 화목 그럼 이런 그냥 찍어. 사유 말해 사유. 하나씩 비껴갈게요. 아, 이제 제 생각은요, 약간 네. 좀 다른 게, 이명박은 검찰 출석 자체가 굉장히 딜레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음. 그 딜레이에서 또 딜레이 되고 이러는 건 좀 일단 국민 정서에 안 맞고, 다 이렇게 부정할 경우에는 그게 간단히 말해서 범죄의 피의자가 사실관계가 확실한 상태에서 대부분 다 부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 영장을 검토하고 말 시간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풀어두는 시간만큼 증거인멸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을 내가 관계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관련자들이 지금 풀려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보다는 훨씬 빨리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6일 만에 쳤으니까. 나는 주말에 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틀려도 주말에 상관없는데 마음이 다급해 죽겠는 게 이명박이 사라져버릴까봐. 지금까지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명박인데. 알겠고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씨는 이제 구속되는 것만 남았다. 근데 참 못 기다리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제 보도 중에 이상주, MB 사위 이상주가 장모 김윤옥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팔성 우리 금융지주 회장한테 이상주가 돈을 받습니다. 22억 5천만 원인데 이상주는 검찰에 가가지고 8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상득한테 전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융지주 이팔성 쪽에서 나간 돈은 22억 5천만 원이야. 그래 다시 물어보니까 김윤욱 여사에게 나머지 14억 5천만 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보도에는 전액은 아니고 거의 전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충하면 14억이 이상주한테 갔고요. 8억이 이상득한테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말하는 게 지금 14억이 이상주한테 간 걸 이상주가 김윤옥 씨한테 전달했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네, 이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2세는 좀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 판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상주를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위한 방법. 왜냐면은 이상주라는 사람 자체의 범죄 혐의는 그 징역형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가족 간의 어떤 그 금전 전달이기 때문에 그게 뭐 범죄로 이렇게 완전히 단죄하거나 하는 그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주는 이 수사에 협조하는 그 스탠스를 확실히 잡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집행유예로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태에서 이명박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하는 이제 그런 역할로 이상주를 이제 딱 지금 잡아놓고 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상주가 받았다고 하는 22억 5천만 원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거요. 이게 인사청탁 대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매간매직이고요. 이건 곧 뇌물이거든요. 대가성 확실하지. 예, 대가성 확실한 뇌물이고요. 자, 뇌물이라는 건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데 김윤옥은 뭐 실질적 별거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명박의 부인인 건 확실하고 그거 확인했어요? 하더라도 각방 쓴다고? 하더라도 아, 오케이. 설마 이명박이 같은 방송을 시켜 위험해. 이명박의 부인으로서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상주가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을 100% 이상득하고 김윤옥한테 줬으면 얘는 단순 전달자예요. 야수님 말대로 단순 전달자가 되는데 중간에서 한 100만 원 띵겨 먹었어. 그러면 얘도 공범이 되는 거예요. 뇌물죄의 공범. 그러니까 이상주가 처음에 검찰에 갔을 때는 아무리 이상득이라도 직접적 관계는 아니잖아. 우리 장인의 형일 뿐이지. 이상득한테 준 거는 불었는데 나머지는 차마 김준호한테 줬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보도의 뉘앙스를 보면
거의 대부분을 김용관 전달했다고 하면 몇 퍼센트의 그 전달 요금이 분명 이상주가 먹은 게 있어요. 배달비를 뺐죠. 네. 당연히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그러면 이제 같이 공범으로 뇌물죄의 공범으로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저는 이래요. 이 돈이 출처가 정확히 현금 처리됐기 때문에 이상주가 사실 삼성전자 전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청탁 매관매직이라는 금액이 저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딸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한테 줬다고 해라, 씨발. 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사실은 왜 이팔성이 그냥 이상득한테 주문될 것을 이상주한테 줬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어차피 더 이상득이 상황이었잖아요. 상황이었고 더 힘이 셌단 말이에요. 영포라인 기억 안 하세요? 국가 권력 다 영포라인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주한테 무슨 새끼한테 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맞췄다. 그리고 이것은 이상주가 난 받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전달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될 거냐. 근거를 댔겠어요? 계좌이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상주는 줬다 그러고 그럼. 현금 담다가도 흘렸겠죠. 그럼. 그러니까 이상주는 급하게 줬다 그러고 담다가. 김윤옥은 안 받았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그렇게 거죠. 안 돼. 딸한테 어떻게 그렇게 싸우겠어. 알았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 뭘. 아까 그 상황이란 말이 맞아요. 이상득 몫의 어떤 자리들이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관계를 봐야 돼요. 이명박이 이상득에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정치권 진입하거나 집안에서도 이상득이 성공해가지고 사실 MB를 키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명박한테는 이상득을 건드릴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상득이 대통령은 이명박이지만 이상득 측근들이 박영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상득 측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뇌물을 받아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이명박을 만나면 막 서로 간에 비슷하게 생긴 놈들끼리 뭐 이팔성이는 뭐 우리 금융지주에 뭐 넣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이명박이 알았어요 형님 해드릴게요. 이게 또 안 받아주면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가 뭐 이런 남이가 거. 해드릴까? 예. 진짜 형제인데 여기는 뭐. 맞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상주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 이상주라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을 했을 것인가. 과연 이게 삼성전자의 전무잖아요. 삼성그룹의 맞아요. 예, 이 법률인으로서 특채된 거거든요. 변호사니까. 예. 법률인으로 특채가 된 건데 이 사람이 과연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 사람이 이명박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삼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다리 역할을 가교 했을 역할을 것인가. 했을 예, 것이다. 가교 다리 역할을 했을 것인가. 이상주체가 더 엄청나게 밝혀질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 14억 5천만 원이 결코 김윤옥한테 다 갔다고 보지는 않고요. 최소 한 절반 이상은 신비님이 좋아하시겠는데 이명박 딸한테 흘러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주 부인.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걸린 겁니다. 다 걸린 개만 개만. 걔 어떻게? 자, 걔는 500.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완성.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이명박 모든 가족은 범죄가 다 아니다. 들어간다. 야, 그러면 그 집 개는 집안에 있는데 유기견이 되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걔를 압수수색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통령의 사위이고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주요 간부이고 변호사이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김윤옥한테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14억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상주가 얼마를 떼갔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주도 처음에는 그걸 거짓말로 이상득에게만 8억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우리금융 이팔성 쪽에서 장부가 나온 거예요. 네. 이거를 이상주를 통해 가지고 MB 측에 그러니까 22억 5천만 원 전달했다가 나오니까 그걸 결국은 불어댔는데 맞겠네요. 이상주는 무슨 물욕이 없는 무슨 부처예요? 야, 근데 정말 주진우 기자 말이 떠오르는데 정말 꼼꼼하게 해드셨어요. 제가 아까도 하나 빠진 게 천암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천암까지. 처제까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밝혀진 것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재산을 이 가족들을 모두 재산을 동결해야 된다. 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동결하지 않으면 이 자금이 어디로 지금 셀지 모르거든요. 그 동결하는 방법이 이제 추징보전이라는 그렇죠, 신청 추징보전 제도가 있죠. 있어요. 예. 박근혜 때도 그걸 신청을 했고 이거 했나요 지금? 아직 안 했죠. 이거 지금 한다는 해야죠.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같이 아마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추징보전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1년 전을 기억을 해보면요. 박근혜가 유영아한테 수표를 줬잖아요. 집 팔은 돈. 그렇죠. 예, 그거를 갖고 유영아는 내 돈이야라고 그랬다가 검찰이 추징보전 신청을 딱 하니까 유영아가 박근혜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추징보전 신청의 효과입니다. 당장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과 그 주변 모든 피의자들에게 추징보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검찰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건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인 협의가 있어요. 국제연합 부패 방지 협약이라는 협약이 있는데 거기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따라서 부패 방지에 대한 법률을 만든 건데요. 특례법을. 여기에서 보면은 부패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계된 재산은 몰수도 할 수 있고요. 추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이명박이나 범죄인들이 직접 갖고 있는 재산들 같은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은 추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같이 들어가서 빨리 이거를 압류 형태로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은 있겠지만 그래서 뭐 변호사비도 없다 뭐 이런 식의 개드립도 나오는 거고 차명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차명의 달인이라 법적으로 이명박 이름으로 안 돼 있는 건 추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게 사실상 이명박 재산이라는 법률적인 판단이 나와야만 그게 가능한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명박을 엄정처벌. 그러니까 엄정처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구속수사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 곰피디가 실수한 겁니다. 엄정처벌은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초반에도 이명박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79.5%가 이명박을 엄정처벌하라라고 하는 게 뭐 꼭 굳이 그게 구속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중에 엄정처벌의 대표적인 모습은 구속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 70%인 69% 정도 되는 거거든요. 2주 연속이네. 네, 69.2인데 이명박을 처벌하라는 79.5예요. 와. 그럼 뭐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명박은 엄정 처벌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건 호기인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명박이 전직 대통령만 아니라면 이건 바로 구속감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뿐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뿐이다인데 국민적 여론은 80%가 제발 엄정하게 처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라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이미 시간을 많이 줬다. 최대한 충분히 빨리 차고 넘치게 줬죠. 9년을 줬죠. 네, 주말에 여러분들이 등산 가시기 전에 토요일 날 오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요. 요구는 그렇습니다. 아, 저 이 여론조사 못 봤는데 정말 충격이네요. 이게 거의 시진핑 지지율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조사인데 네. 어, 이 정도면 네. 박사모도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자기의 고향인 영포에서도 지금 이거 다 지지한다는 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요 엄정한 처벌이 38.0 와, 충격이네요. 대통령 예우해야 된다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명박 처벌, 엄정 처벌 지지율이 더 높은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번 주에 1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 그 엄정처벌 여론이 38%라는 건 진짜 상징적으로 이 정도면 보여주는 만약에 조선시대 때 이 네. 정도의 그 민의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최고 그 가마솥에 그 부어서 죽인 형이 뭐죠? 팽형? 팽형. 요 정도 팽형이면 최고형. 인류 최고의 잔인한 형벌. 팽형 수준입니다, 이 정도. 저는 궁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 정말 이거는 정말 충격이고요. 거열형 예, 예. 추천합니다. 뭐요? 거열형 그건 또 뭔가요? 사지 팔 다리를 다 묶어서 찢어버리는. 다른 방향에서 그 차명이잖아요, 그게. 그게 거열형 아니야? 아니, 차명. 저기 아니야. 황소들 묶어놓고 이렇게 찢어버리는. 능지처참. 그래, 능지처참인데 그걸 차명이라고 해요. 사지를 아이. 찢어버리는 거. 제일 우리가 한 4, 5년 전에 방송할 때 잊었어요? 이명박이 만약에 되면 광화문 광장에 짱돌령. 의자에 앉혀놓고 밀어주라. 의자에 앉혀놓고 코털 뽑으면서 개고기를 먹을까 말까. 어쨌든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프레임 제가 얘기했는데 요즘 움직이는 게 두 번째 프레임인데 제가 이 이제 범죄 조직들을 보면 가족이 다 구성돼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가장인 MB만 구속하면 남들이 다른 가족들이 구속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프레임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전직 대통령도 다 부패했다. 이게 지금 프레임이 두 번째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은요, 3.15 부정선거로 추방된 사람이에요. 거의 사형당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박정희는 총살당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당했었어요. 네. 사형 선고받았죠. 선고받았다 사면당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통령이 어떻게 그들과 같은 거냐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에 누가 있었냐. 이거 어떻게 같은 레벨에서 보냐고요. 이건 같은 레벨에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이든 조카든 부인이든 다 가둬야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또는 우리 인류사에 이런 범죄자들은 가혹하게 처벌받았다는 걸 분명히 기록에 남겨야 된다. 예.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다시 재발된다. 예. 그래서 그런 정많은 있죠. 한민족들이 정이 많다는 걸로 좀 정을 이렇게 부추겨서 말이야. 그 언론들이, 극우 언론들이 자꾸 이 처벌을 약하게 만드는데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까지 말자, 제발. 네,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죽 읽으셨습니다.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구 박구. 옛날에 기억들 나시죠? 뭐 이명박 구속, 박근혜 탄핵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구 박구로 바뀌었죠. 이명박 구속, 박근혜도 구속. 정말 우리 방송